네, 리포트 비하인드 오늘은 여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율 하락에 다시 뜨고 있는 여행주,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카지노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요즘 환율 하락세가 나오면서 네. 여행 갈까 이야기가 좀 들리는데 네. 괜찮은 이런 아이디어인가요? 일단은 여행의 미래는 네. 같습니다. 어우, 근데 이제 그래요. 우리가 예. 여행의 미래와 여행주의 미래, 이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전체 여행 수요에서 지금 여행주들은 대부분 패키지 여행사들이에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네. 20%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결국은 패키지 여행의 성수기, 여기에 맞춰서 이제 여행주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네. 여행의 어떤 수요 패턴, 그리고 이제 이 패키지 수요의 패턴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다르다. 그 부분이 이제 유의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럼 여행은 일단 기대는 되는데 네. 여행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수혜 종목은 계속 고민은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일단 저희가 여행주인 네. 모두 투어를 체크해보고자 준비했으니까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여행업계는 실적 부진을 보여왔는데 네. 그 앞서 말씀 주신 패키지 수요 감소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여행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패키지 수요가 충분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을 아예 못 나갔죠. 그리고 이제 한 4년 차부터 슬슬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나가셨던 분들은 대부분 20, 30, 40대에 상대적으로 패키지 여행을 많이 안 가셨던 분들, 그러니까 즉 자유여행으로 여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먼저 출국을 하다 보니까 예. 그분들은 대부분 자유여행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패키지 여행사를 끼지 않고 나가는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출국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예. 이게 좀처럼 여행사들의 실적이 정상화되지를 못했었던 게 뭐 작년 그리고 특히 이제 재작년까지의 어떤 그림이었죠. 그러면 네. 사실은 해외 여행을 이렇게 여름에도 좀 많이 나가시는데 네네. 휴가 쓰시고 네. 이 여름 수요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2분기가 여름은 이제 3분기가 본격적 여름이긴 한데 예. 2분기가 패키지 여행사들은 최비수기고요. 비수기예요? 6월까지가 오. 6월까지가 이제 최비수기라고 보시면 예. 되겠고 3분기부터 수요가 2분기 대비로는 슬슬 좋아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름 휴가철이고요.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이제 추석이 보통 9월에 있기도 하고 10월에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3분기냐 4분기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추석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때가 제일 성수기다. 그리고 나면은 또 바로 설 연휴 아니겠습니까? 연말 예. 지나고 나면. 예. 그래서 4분기와 1분기 패키지 수요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하고 4분기. 그럼 4분기까지 기다려야겠네요. 비수기는 그렇죠.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비수기 때는 결국은 이제 생각하셨던 어떤 밸류에이션 레벨보다 많이 내려왔다. 예를 들면 지금 모두 투어도 그렇고 하나 투어도 그렇고 네. 주가 레벨 자체는 바닥에 근접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예를 들면 10월 이제 추석 연휴를 바로 앞둔 한 뭐 9월 이때부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할 텐데 네. 그때까지 지금부터 넉 달이지 않습니까? 예. 음. 넉 달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예. 여행주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예. 요즘 카지노주들이 아, 주가가 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행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뭐 괜찮을 것 같다. 지금 하단에 리포트 내용 나가고 있습니다. 네. 8월 한 9월 이 사이가 맞습니다. 여행주 투자는 적기다. 맞습니다. 네. 그럼 그거 기다리는 사이에 네. 무엇을 볼까? 카지노 아이디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리포트를 쓰셨는데 네. 자, 강한 상승 이후 숨고르기 중 이렇게 제목을 다셨더라고요. 예. 왜 그러셨어요? 일단은 이제 10,000원이 깨지고 나서 13,000원까지 30%, 35%가량 강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들, 즉 유커, 네. 유커의 한국 입국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했고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하반기에 중국인에 대한 이제 비자 면제 조치가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입국자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사업들, 인바운드 비즈니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인바운드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치솟았는데 사실은 이제 왜 그러면은 숨고르기라는 표현을 썼냐면 예.
일반 중국인들의 입국하고 철저하게 VIP를 타겟팅하는 이 외국인 카지노 비즈니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숫자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예. 2019년도에 한국으로 온 외국인 입국자 수는 1,75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 해의 파라다이스의 연간 드로백, 매출로 가기 더 전 단계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드로백이 6.2조 원이었어요. 근데 2023년도 이제 막 엔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입국자 수 자체는 네. 1,1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아, 회복을 1,750만 명 대비 현저히 낮은 레벨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드로백은 2019년 수준에서 95%까지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입국자 수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VIP 외국인 카지노의 고객들은 예. 초고액 자산가잖아요. 네. 예. 일단 저는 살면서 주변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예. 그 정도로 이제 초고액 자산가들의 입국 이런 것들이 사실 문만 열려 있으면 언제든 올 수 있거든요. 제한적이다. 이 그렇죠. 이미 정치나 분위기 영향을 덜 맞습니다. 받는다. 예. 전체 모수하고는 연관성이 매우 적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완전 회복,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완전 회복을 작년에 달성한 외국인 카지노를 예. 퍼 16배에서 추가로 신규 매수해야 되느냐 이것을 네. 그 관점에서 저는 쉬어가겠구나. 예, 쉬어가야 마땅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저도 바이 의견이었어요. 매수 예, 의견. 예. 해서 이제 시장 수익률과 동등한 마켓 퍼폼 의견으로 의견을 한 단계 낮춘 것이죠. 중립이라고 맞습니다. 주시는 중립 의견. 거죠. 네, 맞습니다. 상승 여력 자체는 좀 제한된다. 네. 지금 이미 좀 달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적정 주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적정 주가 자체가 지금 퍼 16배인 13,000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 주가 13,000원의 중립 의견인 거고요. 예. 그럼 반대로 이제 얼마 정도에 사면 뭐 소위 먹을 수 있느냐, 예.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예.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 10,000원에서 한 11,000원 수준, 그러니까 퍼 주가 수익 배수로 한 12배 언저리에 네. 가면은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와 이게 이제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느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피어 그룹도 퍼가 비슷한 수준인가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15배를 예, 넘어가면 확실히 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고요. 10배 초반이면은 네. 좀 자신 있어 하는 구간이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이걸 드려야겠네요. 네. 여행의 문이 열렸다. 네. 그러면 어떤 섹터로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한국인들의 예. 여행의 문이 열린다. 예. 지금도 사실 여행은 많이 가고 있으세요. 그래서 예. 제가 서두의 여행의 미래와 여행주의 미래를 분리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예. 지금 1분기 여행주 실적이 다 깨졌죠. 그렇죠. 1분기 출국자 수가 어땠을까요? 전년 동기 대비 그 좋았던 작년 대비 5% 늘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지만 1, 2, 3월 달에 출국 수요는 네. 전체 출국 수요는 영향받지 않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 5% 늘었거든요. 예. 근데도 패키지 여행사들의 수요는 20%, 15%씩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이 가고 계세요.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패키지 여행 쪽이 그럼 언제 열릴 것이냐.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한 4분기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추석 연휴. 예. 길게 장거리를 가실 때, 그럴 때 상대적으로 패키지 여행을 활용해서 나갈 어떤 비중이 조금 더 높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간 출국자 2,900만 명 중에서 80%는 패키지를 이용하시지 않으십니다. 나머지 20%만이 패키지를 활용해서 출국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행은 이미 열려 있고 예. 4분기 패키지 열릴 때를 대비해서 8, 9월 정도에 이제 보자라는 것이고, 이 출국과 입국 양쪽을 봤을 때는 예. 입국, 만약에 정말로 중국인에 대한 한국 입국 시의 비자가 면제된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내수 쪽이죠. 화장품 유통 이런 거 이제 그걸 그쪽이 제가 질문 드리려고. 네, 맞습니다. 그쪽이 수혜죠. 제 섹터가 아니니까 예. 이제 제가 종목은 말씀 못 드리지만 네네. 업종으로 보면 사실 그쪽이 수혜라고 보셔야 됩니다. 화장품 K-뷰티 예. 관련해서 예, 또는 이제 외국인 카지노여도 매스 고객,
VIP 위주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매스 고객 위주로 하는 예를 들면 롯데관광개발이나 롯데관광개발. 예, 이런 쪽을 네. 보시는 게 맞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편하게 좀 가서 일반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그렇죠. 분위기가 있는 예, 카지노 맞습니다. 쪽이 차라리 롯데 맞습니다. 관광개발 네. 추천 관점은 아니고요. 네네. 이 아이디어로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 힌트들을 주신 겁니다. 화장품까지 일단 매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